안녕하세요. 홍동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홍동 한 바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당리를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이번영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영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홍동 한 바퀴 요 라디오 녹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그렇네요. 예, 감회가 좀 어떠신가요? 예, 글쎄요, 뭐 좀 감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문당리, 저희가 이제 사실 문당리 하면은 이 외부에서도 예, 아주 유명해요. 예, 유명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시죠. 예, 유명해서 뭐 얘기가 많은데 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좀 일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6일 날 한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마지막 문당리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예, 이 문당리는 원래 전체가 89가구 170명이 살고 있고요. 현재 거의 90가구에 170명. 예, 네네. 그리고 이제 환경농업 마을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마을이죠. 1914년 행정개편 때 문산리하고 원당리 이름을 따서 문당리로 지었다고 합니다. 문산과 원당을 합쳐서 예. 문당리. 예. 그리고 문산과 동곡 두 개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산과 동곡. 동곡. 네. 네. 문산마을, 동곡마을. 예. 네. 홍동면 소재지에서 금평리, 문당리, 대영리, 청양으로 가는 이제 이어지는 면도 1호 버스길이 있는데요. 네네. 예, 금평리 유기방아 떡 공장을 지나면서 곧 문당리 문산마을이 시작됩니다. 예, 문산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으로 갈라진 작은 도로 입구에 한문으로 만곡원이라고 쓴 안내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곡원. 예, 만곡원.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예, 이게 이제 원래 이 마을은 늑골이라고 지금 부르거든요. 늑골. 네, 늑골. 그런데 홍동 면지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네. 이시조선 태종의 둘째 왕자 효령대군 구세손 이온이라는 분이 예. 1690년 37살에 서산군수로 있다가 만년에 이 홍안송면, 그러니까 이 지역이죠. 네네. 만동에 낙향하여 자리를 잡았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동에 낙향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자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만자가 예. 이 옥편에 보니까 저물다, 늦다는 뜻인데 네. 우리가 저녁 만찬 이렇게 할 때 쓰는 글자거든요. 예, 만찬할 때 그 만자. 네네. 그래서 음산, 뒤가 이제 음산인데요. 음산을 배경으로 양쪽에 날개처럼 얕은 산이 감싸고 있는 이 마을이 딱 앞에만 탁 트여서 서쪽에 넓은 들판이 이제 펼쳐지고 끝에 작은 산 너머로 해가 지는 석양이 상당히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저녁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혹시 만동, 늦을 만자, 네네네. 마을 동자 아닌가. 그리고 만곡, 늦을 만자하고 마을 곡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 늦은 마을이라는 이름이 늑골로 줄임말이 됐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그렇게 추정해 보시는 거군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또 생각되는 게 바로 그 옆 마을이 금평리 반늑골이거든요. 반늑골. 반늑골. 그러니까 석양이 늑골의 반쯤 아름다운 마을 반늑골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붙여지지 않았나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마을은 이제 이현재 전 국무총리가 나온 마을인데요. 네. 이 만곡원이라고 이정표를 따라서 이제 500m쯤 가면 이현재 전 국무총리가 태어나고 살던 집이 나옵니다. 네. 역시 커다란 대문에 만곡원이라고 한문으로 크게 쓰고 문패가 그렇게 있고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그 육중원 대문이 이제 항상 열려 있는데 그 안으로 넓게 정원이 보이고 그 건너편에 대웅전처럼 웅장한 기와집 본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현재 전 국무총리가 태어나서 살던 집이에요. 네. 원래 이렇게 큰 집은 아니었는데 이현재 씨 후손인 이수창
전 홍성군 의원이 좀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가 딴 데로 간 뒤로 집을 다시 고쳐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지금 뭐 살진 않고 관리를 좀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현재 지금 전 국무총리께서는 현재 어떻게 생존해 계시나요? 예, 그렇죠. 지금 계시고요. 아직까지 생존해 예, 계시네요. 지금 이제 96세인데 어휴, 1985년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면 1985년 5월 23일 4일 동안 서울에 있는 5개 대학생 73명이 당시 을지로에 있던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서 5.18 광주 항쟁에 대한 미국 사과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네, 미 문화원 점거 사건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사건으로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하고 허인의 고려대 총학생회장 등 25명이 구속됐어요. 네. 김민석 씨는 지금 국회의원이죠. 전두환 정부는 문교부 장관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재 서울대 총장이 난 학생을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고향인 홍동면 문산 마을 이 만곡원 집에 와서 머리를 식히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정부가 이현재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네. 1985년 7월 20일 그러니까 임기를 2년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알린 이 총장은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 정부로 바뀌면서 제20대 국무총리에 임명됐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난 그 전주희 씨는 효령대군파 인물 이 밖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좀 있어요. 이현재 총리 할아버지인 이기원은 해미 영장 서산군수 결성군수를 지냈고 그 아들 이강인 이현재 총리 아버지죠. 이강인은 상해 임시정부 광복군 군자금 모집 제거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23살 때 그 같은 문당리 서근토에 사는 정진우 이 사람은 이시영 전 부통령 생질인데요. 네네. 그 사람하고 구정리의 최명룡과 함께 구룡리 홍성읍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이죠. 예, 구룡리 부자인 김용대 집에 모금하러 갔다가 옆집 신고 일본 헌병에 잡혀서 공주 감옥에 9달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82년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그 아들 이현재 총리는 이제 홍동초등학교 17회 졸업생이고 뭐 아시다시피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 거쳐서 대한민국 학술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96세인데 홍동초등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4월 달 동문체육대회에서 이현재 전 총리에게 제19회 자랑스러운 홍동초등학교 인상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혹시 직접 참석하셨던가요? 그날 본인이 참석을 못했어요. 못하셨어요. 건강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조카가 대신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6월 달에 홍동초등학교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문당리 걷기 일행이 이현재 총리 집에서 이제 작은 언덕을 넘어서 문당리 455번지 홍안송면 면사무소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그 홍동면으로 통합하기 전에 이 지역이 홍안송면이었는데 그 면장이 이기필 씨였거든요. 그래서 당시는 뭐 다른 데도 그런데 면장 집이 면사무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기필 면장 집이 면사무소였는데 그 다음에 청주희 씨 지금 이은겸 씨네가 그 사서 살고 있는데 그 면사무소 자리를 그 집은 이제 몇 해 전에 헐어내고 본체는 헐고 아래채 놔두고 바깥채를 지어서 지금 이은겸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청주희 씨, 전주희 씨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청주희 씨는 이은겸 씨하고 한두 집밖에 없고 이제 전주희 씨가 좀 많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이제 창원 황 씨도 많이 살고 있어요. 창원 황 씨. 예. 그분은 저 부여에 있는 황일호의 분파가 문당리로 이주해서 14대째 거주하고 있고요. 서군터에 묘소가 있습니다.
그 동네 정씨도 여러 집 사는데 동네 정씨는 영의정 태화 5세손 동로라는 분이 임진년 10월에 당파 싸움으로 이제 밀려나서 낙향에서 문당리 안말에 정착했습니다. 안말에 영의정 묘소가 있는데 그 역적으로 몰려서 묘비를 연못에 버렸다고 그래요. 네. 지금은 봉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홍안숙면 사무소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홍동면 소재지에서 대영 청양으로 이어지는 군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 동곡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동곡은 이제 홍동면의 가장 동쪽 마을이에요. 동력동자 마을거든요. 동곡은 이제 오봉산 아래 마을입니다. 네, 네. 오봉산은 오수산 줄기 5개 봉우리로 된 용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요. 여기가 그 홍동면사무소 4km, 그리고 군청에서 홍성군청에서 약 10km 거리에 있습니다. 네. 이 지역 어린이들이 홍동초등학교, 풀모학교, 홍성중학교, 홍성고등학교까지 이제 다 걸어서 통학을 했죠. 전에 홍동초등학교에 그 배성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문당리 학생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아주 튼튼한데 네. 학교 인근 마을 학생들보다 더 튼튼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인근 마을 학생이 자꾸 이제 결석도 하고 그러는데. 네, 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항상 문당리 사람들이 항상 1등을 하고 뭐 씨름 선수가 많고 그랬습니다. 아, 이게 아마 멀리 걸어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군청까지 그 홍성 고등학교까지도 여기서 그렇죠. 통학을 했던 거네요. 네, 10km를 와. 날마다 이제 걸어서 학교 다녔죠. 그리고 이 동국에는 이제 농안기에 대천 광산에서 다니며 일해가지고 수입을 버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 특이한 사람은 최만석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 양반이 동곡과 장곡, 일부 장곡까지 해서 그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네, 네.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1934년 12월 22일자에 신문에 나왔어요. 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최만석 씨 학교 기본재산으로 동면 구정리 논 4마지 기부 이렇게 보도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구정리의 논까지 갖고 계셨었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문당리는 동국에 있는 오봉산 정기를 받아 인물이 40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여의 부자 신씨라는 분이 있는데 오봉산 기슭에다가 묘자리를 팠어요. 그랬더니 학 한 마리가 갑자기 나와서 오봉산으로 날아가서 앉았다. 그런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기를 받아서 인물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네. 문당리에는 현재 이제 이현재 그 집안 외에도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홍문표 전 국회의원이 이제 문당리 동곡마을 출신이거든요. 네, 저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죠. 예, 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홍동초등학교 34회 졸업생인데 17, 19, 20, 21대 국회의원에서 홍성 최초의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올해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네. 그 홍문표 그 사장과 육촌 동생인 홍일표 전 국회의원도 이 문당리 원댕이 출신입니다. 네. 그분은 홍동초등학교 43회 졸업생이고 홍성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건국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뭐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렇게 하다가 인천 남구에서 18, 19, 20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홍일표 전 의원 동생 홍이표 씨도 법조인인데 이 양반은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를 하고 지금은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다 요 예. 집안이 이렇게 법조인 집안이네요. 예, 그렇죠. 이때 오봉산 밑에 다 이 사람들 오봉산 밑인데 오봉산 밑에 이 밖에도 그 김종호 바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사장 아, 네네. 집이 있고 이규석 전용기
두 분 다 조양 맛김 창업자, 아, 홍성에서 맛김 최초 개발한 예, 유명한 조약 막기. 예, 네. 그분이 이규석 전용기 씨가 이 마을 사람이고 또 우리 다 알고 있는 주영로 홍성 환경농업마을 대표도 있고 이래서 그 인물밭이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불리고 네. 있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 엄청난 많은 예. 인물들이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동곡에서 문산 원댕이로 넘어가는 이제 저희들 다시 넘어갔는데 그 언덕 위에 큰 건물 두 개가 있어요. 그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건물인데 홍동 농협에서 벼를 수매해서 방아를 찧어서 쌀로 판매하는 친환경 미국 처리장입니다. 영어로 이제 RPC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홍동 농협은 여기서 그 올해 친환경 벼 2,500톤, 일반 벼 2,500톤에서 5,000톤을 수매했습니다. 친환경 벼를 조국 40kg 포대당 78,000원에 수매했는데 이거는 전국 최고의 가격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고로 사주었죠. 물론 작년보다는 3,000원이 적은데 올해 전부 그 싸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서 이렇게 비싸게 했습니다. 물론 친환경이고요. 네.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홍동농협에서는 홍성군 전체에서 나오는 친환경 벼를 수매를 해요. 여기서 아, 약 500천 정도 되는데 네. 다른 읍면에서는 친환경 벼를 재배 한 100톤 정도 안팎이기 때문에 네, 네. 그 각 지역 농협에서 수매해야 판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동농협에서 전체를 사들여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큰 일을 홍성의 하고 그 있다고. 친환경 쌀이 다 요 홍동면 RPC로 오는군요. 예, 그렇죠. 홍성군 전체예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친환경 쌀을 포장해 가지고 홍동 농협에서는 이제 이걸 물론 자체 농협 판매도 하지만 초록마을, 아이쿱, 학교급식, 일반 이런 데로 통해서 전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 선생님, 요거 그 농협이 운영하는 RPC는 아까 그 금평리에 있는 아이쿱 RPC랑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금평이 그렇죠. 예. 예, 금평이는 그거는 이제 아이쿱 거기에서 운영하는 예, RPC고. 운영하는 RPC 전부 서울로 올라가고 예. 요거는 또 이제 요거는, 농협에서 예, 운영 RPC는 농협. 문당리에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예, 예. 홍동에 이제 두 개 있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화신이 문당리를 이제 화신이 쪽에서 보면 말입니다. 네. 문당리 다리를 건너자마자 처음에 나오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방앗관과 먼산 전 마을 회관이거든요. 마을 해관과 방앗간. 예. 근데 네. 이 마을 회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어요. 아. 근데 사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1985년에 문당리 청년들이 모내기를 해서 품삯을 받고 성금을 모아서 문산 마을 회관에다가 어린이집을 시작했어요. 문산, 그다음에 화신리, 동곡 이 3개 마을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3개 마을 이름 첫 자를 따서 문화동 어린이집 이렇게 이름을 문화동 지었습니다. 어린이집. 예. 네. 4살부터 취학 전까지 해마다 10명에서 25명 어린이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 5년 먼저 문을 연 홍동면 소재지 그 갓골 어린이집과 함께 전문 강사들을 채용해서 상황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이 상황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교사가 그 미리 교과 과정을 정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그날 수업할 것을 정해서 상황에 맞춰 자연과 친구와 놀며 배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계획되지 않은 예, 그런 이게 방식이었네요. 독일에서 하는 유아교육 이론인데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 홍동 여기서 선도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확산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뒤에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농촌 지역에서 생각도 못하던 때 이제 주민들 자력으로 만든 모범적인 유아 교육기관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그 농촌 어린이가 줄어들면서 입학생이 없어서 1992년 7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 상황 교육을 하는 것도 지금은
예,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 상황교육 자체가 없어졌어요. 예, 그 그렇겠네요. 초기에 그 홍동에서 시작해서 확산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저 생태 유아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저 바뀌었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예. 분야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당리 친환경 농업 마을을 좀 소개해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래도 뭐 간단히 예, 좀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가 이제 그 방문자 만남의 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당리 그 문산마을에 거기에서 이제 전부 앉아가지고 이선재 이장한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마을 브리핑을 받고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방문자 만남의 장소는 초록이 둥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요. 예. 이 초록이 둥지 협동조합도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2016년 4월 문당 여성 13명이 시작을 해서 유기농 쌀빵을 만드는 협동조합입니다. 네, 네. 쌀빵을 비롯해서 단팥빵, 소보로, 모닝빵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쌀 피자까지 만들죠. 그 문당리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많이 사가고 있고 또 쌀 피자를 직접 만들어가는 체험 프로그램도 합니다. 예, 여기는 그 조합원 가입이 조건이 여성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우리 사회 대부분 협동조합이나 행사 뭐 사업을 할 때 남성들이 하고 여성들은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머무는 데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가입 조건은 여성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여성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조합원은 지금 한 20명 정도 되고요. 정예화 씨가 이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걷기 일행은 이 문당리에서 마련해준 점심 만찬을 참 여기서 즐기면서 올해 프로그램을 마감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문당리의 그 말의 공식적인 이름은 말입니다. 네.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네. 문당리 주민들이 그 생각하는 농민 준비하는 마을을 핵심 가치로 환경 보존 농업을 보급하고 생태계 자연 환경과 농촌 환경 보호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주민들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네. 대표이사가 한 사람이고 이사 6명, 감사 2명, 사무국장 한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죠. 197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행사와 수상이 이제 화려한 수상이 많아서 알려져 있어서 네네. 자세한 건 생략. 특히 주목할 10가지만 제가 제목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1977년 유기농업 시작. 네. 그리고 1993년 벼농사에 오리농업을 도입했고 2000년에 환경농업 교육관을 준공했습니다. 그때 마을 발전 계획 100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간했고요. 그 2002년에 농촌생활 유물관을 준공하고 대한민국 녹색경영 대상을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2005년에서 2009년 이게 좀 중요한데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을 지정받았고 2014년에는 농어촌 인성학교 그리고 2014년에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또 작년이죠. 2023년에 문체부에서 로컬 100 지역문화 매력 선정이 됐고 그리고 2024년 금년에 유엔 관광청이 주관하는 제4회 최우수 관광마을 대한민국 대표 후보로 선발돼서 상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조금 그 우리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농촌 종합개발사업 부분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붙이고 싶은데요. 아, 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예. 그 우리나라 농촌은 그 옛날부터 천수답, 다랭이논 등으로 대량 생산이 좀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지난 100년 동안 경지정리, 저수지 그리고 간첩 사업으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을 했습니다. 농기계가 이제 농지에 들어가서 편리한 농사가 가능해지자 이제
마을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2000년대부터 마을 만들기로 목표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농촌 전통 테마마을과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이라는 두 가지 채널로 그 농촌 마을 만들기에 적극 나서서 무너져가는 농촌 마을 공동체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2004년부터 15년 동안 약 6조 원을 들여서 1000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을 목표로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오래전에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이 홍성군 구황면 거북이 마을 어떤 행사에 와서 이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실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또 이제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네. 이 사업이 무난히 마친 마을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전기세도 감당하지 못해서 자물쇠를 잠가놓는 마을 회관과 흉물스러운 정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섰으며 주민들의 소득이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3개 내지 5개 마을을 묶어서 40억 내지 100억씩 투자해서 권역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갑자기 생긴 돈 쓰는 문제로 마을 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전국에 그렇죠. 농촌 종합개발 사업이 15년간 6조 원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국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럴 때 홍성군에 7개 권역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전국에 1000개 마을 1000개 마을 한다고 반도 못했고, 그리고 홍성군에 7개 권역 사업이 이제 진행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3개 권역 사업은 상대적 성공을 거둬서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방한 홍동면 문당 권역이에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이 길게 얘기한 건데 또 하나는 장곡의 온우이 권역, 구황면 내원 권역이 3 권역은 그 성공한 권역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한쪽에서는 이 성공한 권역 사업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통해서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이라는 당초 목표보다 또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활동이 이제 유지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성공한 권역 사업으로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전국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마을 만들기 그리고 권역 사업이 이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별한 마을을 사업을 하지 않고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개발해서 각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면 소재지의 여러 기능을 확충해서 배우마을 그리고 개별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비스 기능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도로를 놓거나 기기 중심 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주민의 체감도를 고려해 운용 능력을 확대한다는 방향입니다. 이 사업들은 주민자치회나 별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상향식 설계를 하며 5년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이 지난달 개관한 홍동 다움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면사무소 그 위에 위쪽에 이번에 준공했죠. 조금 이제 길게 얘기가 됐는데 전체 상황을 얘기해야 이제 우리 지역을 위치를 알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제 문당리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홍동 그 마을 걷기가 지난 4월에 시작을 해서 7개 법정리, 16개 행정리 순방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동면 전체는 14개 법정리, 33개 행정리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7개 법정리, 17개 행정리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돌아볼 생각입니다. 추운 겨울을 넘기고 3월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그동안에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걷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지난 그래도 7개 법정리, 16개 행정리 마을을 잘 돌아보시고 그걸 또 이렇게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재미있게 좀 소개해 주셔서 저희 홍동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선생님께 이렇게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머지 예, 7개 법정리와 17개 행정리를 또 돌아볼 계획이시고, 그때도 그럼 저희 라디오에서 역시 함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지금 계획은 3월 이제 추위가 지나면 3월부터 시작을 계획인데요. 제일 먼저 하면 그 화신리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네. 네, 올 한 해 이렇게 좀 그 홍동 한 바퀴 프로그램을 진행도 해주시고 또 여기 홍동 라디오에서 그 진행 사항을 또 이렇게 잘 말씀해주신 이번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홍동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로써 올해 홍동 한 바퀴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